안녕하세요. 역세권 랜드TV의 이기로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토지 투자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비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토지 시장은요. 토지 시장은 크게 구분하면은 개발이 된 땅이 있고 개발이 되지 않은 땅이 있죠. 근데 개발이 된 땅은 투자 수익이 적죠. 그래서 항상 투자는 안 된 땅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개발이 된 땅과 안 된 땅은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개발이 된 땅은요, 건축물을 즉시 올릴 수 있는 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토지공사에서 이 논밭이나 임야를 사가지고요, 이 기초공사, 어떤 토목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일정 에리어를 주거지나 상업지로 구분을 해서 해놓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해서 토지공사에서는 땅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수익을 너무 많이 본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토지공사에서 이렇게 땅을 사면 비싸게 사기 때문에 그런 땅을 오히려 안 사시는 분도 많고요. 또 실질적으로 토지공사도 토목공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받는 건 있는데 너무 비싸다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고, 개발이 안 된 땅인데 개발이 가능한 땅을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개발이 안 됐는데 개발이 가능한 땅. 개발이 토지에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개발이 안 된 땅인데 어떤 땅이 그럼 개발이 안 될 땅이냐? 이거를 지난번에도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설 역세권 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없어요. 지금은요. 허허벌판이에요. 현재는 허허벌판인데 여기에 전철이 확정이 된 겁니다. 전철은 누가 공사합니까? 국가에서 하죠. 외형상으로 볼 때는 허벌판인데 저기에 전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그럼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국토부에 들어가셔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라고 치시면은 어느 지역에 전철이 들어가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1차, 2차, 3차에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 3차에서 2월 돼가지고 공사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국토부에 들어가시든가 아니면은 철도공단에 들어가셔서 또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검색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전철이 들어가는데 아직 전철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만 됐지 아직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대에 가서 땅을 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는 답을 어디서 봤어요? 국토부나 철도공단에 들어가서 본 거죠. 그런데 그 위치를 가서 보니까 그쪽에 이제 물건이 땅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그 역세권 땅을 취급하는 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찾아가시면 돼요. 현지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가면요, 그런 지역에 토지를 취급하는 데가 많지 않고 또 설사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덩어리가 크죠. 예를 들어서 20억, 30억, 50억, 100억 이렇게. 근데 일반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소액으로 2억이다, 3억이다, 1억이다 이렇게 소액으로 사실 분들은 그렇게는 못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분으로 사는 또 회사를 또 찾으셔야 돼요.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데 가시면 또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정보를 얻으셔가지고 그 어디에 전철이 들어가는지 그 입지에 가서 땅을 사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토지 투자에 성공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분산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한 지역에, 한 역세권에 다 투자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산 투자라는 거는 내가 1억이 있다. 그러면 이게 5천만 원씩 나눠서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억 있으면은 또 나누고 3억이 있으면 또 나누고요. 물론 뭐 한 5천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뭐 5천만 원을 또 나눠 가지고 사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요, 5천만 원 가지고도 또 3천이라든가 2천이라든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설 역세권이라는 게 서울도 있고요, 수도권도 있고 지방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에 따라서 이 시세 차익은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투자는 뭐 이 토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가 분산 투자는 아주 기초 아닙니까? 근데 금액이 작다고 해서 할 수 없다, 이것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주식도 삼성전자도 사고 현대자동차도 사고 LG도 사고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펀드도 다 요즘 그런 식으로 다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산을 해서 꼭 투자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는데, 왜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토지 투자는요, 분산인데, 분산하는 이유가 수익을 다변화하는 것도 있지만 연차적으로 수익을 내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을 투자를 하는데 5천만 원 투자하고요, 또 1억 투자하고 또 5천 투자하고 또 뭐 7천 투자하고 또 3천 투자, 이렇게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분할했다는 거는 이게 A역이고 이게 B역이고 C역이고 D역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A역도 1번 지역, 2번 지역, 3번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분산이라는 거는 꼭 역을 달리하는 분산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역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역이면은 A, B, C, D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겠죠. 이쪽 방향으로. 또 이쪽에 1번 역, 또 2번 역, 3번 역, 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무리 좋은 투자를 해도 내가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쪽에만 투자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물론 역세권은 다 돈이 되고 수익이 됩니다. 근데 10배 되는 데도 있고 5배 되는 데도 있고 20배 되는 데도 있고 더 많이 되는 데도, 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결국 그 수익을 가장 합리적으로 객관성 있게 수익을 보자는 의미가 아주 크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눠서 투자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매도할 때도, 매도 시에도 분산 투자했어야 매도할 때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수익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매도할 때는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요, 보통 투자 기간은 3년에서 5년을 봅니다. 투자 기간은. 근데 저는 역세권 투자는 5년 이상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역을 공사해서 준공하는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준공한 이후에 매도하시기를 권해드리고,
매도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내가 하나, 둘, 셋, 넷, 5군데를 투자했으면 5군데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을 먼저 팔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오르신 거를 예를 들어서 2022년에 A를 매도했다면은 2023년에는 또 가장 많이 오른 게 또 B다 그러면 또 B를 팔으시면 되고 2024년도에 또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내가 투자한 지역 중에 가장 많은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라는 건 단지 투자할 때 수익을 많이 보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매도를 했는데 수익을 많이 봤으면요. 원금은 또 재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5군데 투자했으면 그 원금을 또 투자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항상 5개가 되는 거고 그 이상이 되는 거죠. 또 수익을 많이 봤으면 또 한 군데 더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토지 투자는 여러 군데 투자해서 수익이 큰 것부터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이고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땅들이 모든 땅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전제 조건을 다룰 때 역세권 투자, 여기 들어가는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의 역 범위 내에 있는 그런 부분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땅값은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가까운 곳을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다 똑같이 10별로 간다, 20별로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분산을 하고 매도할 때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로 들을 때는 쉬운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행동할 때는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또 여기서 하나 부연하고 싶은 것은 5년 이후에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5년째 돼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그 매도를 해서 그 돈을 지금 당장 쓸 일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다만은 땅이라는 거는 역세권 땅이라는 거는 5년 있으면은 내가 5억을 수익을 봤다면은 6년 후에 팔면은 6억을 수익을 볼 수도 있고요. 7년 후에 팔면은 10억을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어떤 술이나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숙성을 시키면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수익은 배수가 된다는 것을 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토지 투자의 비법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비법이 뭐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쉬운 건데 일반인들이 실행을 못하는 방법을 제가 일깨워 드리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그랬는데 투자는 사업을 하는 것도 투자고요. 사업을 하는 것도 투자고 회사 다니는 것도 투자입니다. 내 인력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땅에 투자하는 거. 이것도 투자죠. 또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대부분 뭐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고 또 이렇게 가정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한계가 돼 있죠.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이. 또 사업이라는 것도 물론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땅이라는 거는 내가 투자를 해서 투자하면은 당연히 등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등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나더라도 이거는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금융상품 중에 펀드라든가 이렇게 어떤 원금이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 또 많죠. 그런 거는 땅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항상 최소한도의 내가 투자한 금액은 늘 살아있고요. 그보다 내 원금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룹들도 땅을 많이 사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룹들도. 왜?
그룹도 사업이니까 사업의 앞날을 뭐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업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땅을 이렇게 많이 사서 모으는 거는 거기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예, 담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보도에 의하면은 10년 동안에 재벌 그룹들이 30대 그룹이 땅을 산 그 면적이 여의도 있죠. 여의도가 89만 평인데 여의도 면적의 한 3배 정도, 4배 정도 10년 동안 이렇게 많이 땅을 보유했다 이런 보도도 제가 한번 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지 투자의 비법은 역세권에 투자해서 분산을 해서 장기간 5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삽니다. 제가 아주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식도요. 주식도 그 장기 보유를 하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량 주식으로. 근데 주식은 그 기초가 회사기 때문에 회사가 꾸준히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역세권, 신설 역세권이라는 거는 꾸준히 안 될 수가 없죠. 공사를 나라에서 하니까 우리 세금으로. 근데 장기간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수익은 더 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잘 지키기만 하면은 뭐 정말 돈 걱정 안 하는데 안 지킨 경우까지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거창하게 토지 투자의 성공 비법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재산을 관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또 궁금한 거나 또 더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은 아주 성심껏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